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추가 구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평택에 이 파운드리 주문 생산 사업이죠. 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후 한 10여일 만에 추가 투자 공개가 되는 셈인데요. 삼성전자가 평택 제2공장 파운드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 라인 신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최소 15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연이어 집행되며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 저와 함께 좀 더 깊게 알아보시죠. 1일 삼성전자 측에 의하면 평택 캠퍼스 제2공장이죠. P2라고 불리는데 이 P2 라인의 최첨단 V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 생산 설비를 위한 클린룸 자체 공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양산 시점은 2021년 하반기가 목표인데 이렇게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즉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 5세대, 이 5G, 5세대 이동통신 보급에 따른 중장기 낸드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적 악재로 인해 최근 비대면, 언택 생활 양식 확산으로 기존에 예상했던 방향과 달리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 기회를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제2공장 낸드 플래시 설비를 위해서 7조 원에서 최대 9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제2공장 파운드리 투자액은 8조에서 약 9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작 10일 사이 발표한 투자 규모만 최대 18조 원에 달하는 셈인 것이죠. 정말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2015년 조성되었고 부지는 총 4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건설된 2개 공장은 각각 단일 반도체 생산 시설로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하고 평택 삼성전자의 공장을 보고 이런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할 만큼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 공장은 복층 구조인데다가 규모가 커서 한 층에서도 다양한 라인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7년 가동한 P1 라인에서 D램과 V낸드 플래시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제2공장은 D램 전용 생산처로 예상이 되었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2공장에서 즉 EUV, 즉 극자외선을 활용한 차세대 D램 생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택 2공장 생산 용도와 계획이 바뀐 것은 지난달 21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를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이어 이날 낸드 플래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며 평택 제2공장은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동시에 생산하는 반도체 종합 공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평택에 낸드 플래시 신규 라인이 들어서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18년간 낸드 플래시 시장 1위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고 시장조사 기관이죠. 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3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독보적인 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지난해 7월이죠. 업계 최초로 6세대 V낸드 제품을 양산한 삼성전자는 기존 최대 적층수인 128단을 넘어 차세대 160단 이상의 초고적층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한창이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 낸드 플래시는 동일한 크기의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 낸드 셀을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적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늘어나고 쓰임새도 많아지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3D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이 제품을 V낸드 플래시라고 명칭하고 있고 현재 상용화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최대 적층수는 128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경쟁사 가운데 중국 양쯔강 메모리 YMTC가 연내 양산을 예고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양산과 개발은 특히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 증설 라인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주력 양산할 예정인 7세대 V낸드 플래시 회로 적충수는 160단 이상의 업계 최초 제품이 될 만큼 실제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패권 싸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낸드 플래시를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이나 기타 유럽으로 제대로 보낼 수 없을 수도 있는 만큼 시향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들은 중국 내부에서 소모를 시키고 프리미엄 낸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리스크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석을 깊게 해보자면 이런 공격적인 낸드 플래시 투자가 이뤄지는 이유는 중국 시장을 넘어선 글로벌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정작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한일 갈등 현안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코로나뿐 아니라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은 거리두기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인 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31일 수출 규제 철회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입장을 제시하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결국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 측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을 철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월말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NHK방송은 일본 정부에서 한국 측에 대해 긍정평가하는 기류가 있지만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선 한국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는데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방송을 통해 수출 규제 일본이 한국에서 철회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명확한 입장 제시 없이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양국 외교가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고요. 아베를 비롯해 권력 핵심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계속 손에 쥐고 있을 거란 예상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본이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음은 입국 제한 조치 완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가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를 1차 완화 대상국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일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 참가국이고 태국에는 일본 기업이 실제 다수 진출해 있죠. 물론 이들 국가에 대한 입국 완화 조치도 향후 감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빨라야 7월에나 가능할 전망이긴 하지만 반면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 때부터 입국 제한 완화를 타진해온 한국과 중국은 오히려 1차 대상국에 전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출 제한 완화 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을 불안 요인으로 꼽고는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인접한 주요 교역국이면서 전체적인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을 제외할 만큼의 명분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는 또 한일 정상 간 지지율 역전 상황이 향후 양국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을 수출 규제로 때리면서 60%까지 치솟았던 아베 총리는 현재 그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고 40%대 초반이었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로 급반등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아베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본 입장에서의 우리나라와의 정치적 타협은 아베 정권이 강할 때나 가능한 것이고 정권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한국과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사라지고 여론의 분위기의 편승에 강경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이 한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양국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즉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구미 TV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 TV 공장으로 옮겨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TV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코로나로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움직임 속에서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해외 생산을 더 강화한 것이다. LG전자는 20일 이르면 올해 내 구미 TV 생산 라인 6개 중 2개를 인도네시아 지비뚱 공장으로 이전한다며 인도네시아 공장의 조립, 품질검사, 포장 등 전 공정의 자동화 설비도 대거 확충해 생산 능력을 50%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 공장은 앞으로 롤러블 TV와 월페이어 등 일부 프리미엄 제품 생산만 하고 DTV 등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주력 제품의 생산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생산 라인이 이전되면 구미에서 생산하던 200만에서 300만 대 가량의 TV 물량이 인도네시아로 옮겨지게 된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지비뚱 공장은 TV, 모니터, 사이니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LG전자는 이전부터 아시아 생산 라인 통합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TV 공장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었다며 코로나 사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 일부 생산 물량을 한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사태로 각국 정부가 기업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돌리는 리쇼어링 흐름 속에서 반대로 가는 것이다. LG전자는 글로벌 TV 시장 수요가 정체된 데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심화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글로벌 TV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정성 속에서도 해외 생산 라인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비해 인건비가 7분의 1 수준이다. LG전자는 별도의 구조조정 없이 사무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구미 사업장 인력을 전원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미 공장의 TV 관련 직원 500여 명 중 대부분은 같은 사업장 내 TV 생산 라인과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다. 일부 직원들은 경기도 평택 소재 LG디지털파크로 근무지를 옮기고 TV 관련 서비스와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LG전자는 이번 TV 생산 라인 조정을 통해 구미 사업장을 글로벌 TV 생산의 마더 팩토리이자 컨트롤 타워로 두고 권역별 거점 생산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는 지비뚱, 유럽은 노아바, 북미는 레이노사, 멕시칼리에 위치한 생산 공장이 각각의 시장에 TV를 전담 공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일본 정부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이후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이 타국 부품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일본 소재 업체들이 잇따라 타격을 입고 있다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는데 거꾸로 일본 소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20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체 가능한 공정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할일본으로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의 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오린 폴리미드 등 3종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정 마련에 성공하면서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불화수소 업체 스텔라케미파는 지난 11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 감소한 337억 엔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2% 감소한 24억 엔이었다. 95% 이상 고순도 불화수소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텔라케미파는 모리타화학과 더불어 전세계 불화수소 시장 70% 차지하는 업체다. 스텔라케미파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 영향으로 수출 판매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모리타화학은 지난 1월 한국 수출 규제 완화 이후에도 한국 판매량이 지난해 수출 규제 이전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리타화학은 한 번 뺏긴 납품량을 되돌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요 판매처인 한국 기업들이 조달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스텔라케미파의 불화수소 대신 한국 솔브레인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불화수소 일부를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케이는 한일 정부 간접 대감이 일본 산업 현장에 근심을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다.